서로 다른 거예요. 이따가 표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163쪽의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역사학적 관점은요, 이게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역사적 경로에만 맞으면 돼요.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자, 반면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요. 162쪽. 자, 제도라는 거는 역사적 경로를 타고 계속 지속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제도라는 거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경로에 의존한다. 그 나라가 걸어온, 각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나 그 나라가 채택해온 정치 체제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결국 두 번째 줄,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특성에 보시면 2번, 여기서는 선호가 내생이에요. 그 정치 체제나 역사적 경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내생적 선. 그리고 3번, 정치적 영역이라는 게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국가를 말합니다. 그게 제도 형성의 자율적인 주체가요. 그런데 이 역사신 제도주의는요, 4번,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이론이에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여기서 알아야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익 집단들이 서로 다 균형을 이루고 협상 타협해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국가는 하나의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헛개비다. 허수아비다. 역할을 못한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사회의 모든 이익 집단들은 권력을 동등하게 다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국가도 그 중에 하나의 이익 집단일 뿐이고 주도적인 주체가 못 된다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이 이론은 국가가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생각하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헛개비 같은 국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두 번째 줄 권력관계 불균등성. 국가가 권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균등성을 강조하면서 3번 정치체제가 국가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제도 형성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이 말이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그 나라들끼리 똑같은 취지의 제도라도 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취지인데도 어디는 라운드어바웃, 어디는 사거리. 나라마다 정책이 제도가 상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번 제도라는 것은 역사적 경로를 타고 쭉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국가 제도는 쭉 이렇게 또 B라는 국가 쭉 이렇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약간 일시적으로 그 경로에 안 맞아서 비효율적인 제도도 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로에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가 잘 안 바뀐다는 지속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전혀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결절된 균형이나 쿠데타, 충격, 뭐 우연히 또 변화하기도 하고 우선 비효율적인 제도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전 있잖아요.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옆면에 빗금이 그어져 있어요. 동전의 옆면에 빗금이 왜 있을까요? 동전 옆면에 빗금이 왜 있을까요? 잡기 쉬우라고? 아니면 위조 방지. 뭐 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80%.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전이 옛날에는요. 금본이 은본이 금화 은화였어요. 금화 은화. 금은 자체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약하잖아요. 금이나 은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갉아내면 갉아져요. 그래서 그 동전을 가장자리를 막 갉아내서 사람들이 갉아내서 정품은 요건데 뭐 요런 동전이 시중에 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갉아져 가지고 그 갉아서 이제 파는 거예요. 금은을. 그래서 이것도 시중에서 유통이 된다면 굳이 이런 돈을 유통시킬 필요가 없죠.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고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만 유통되면 시장에.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뜻이에요. 토마스 그레샴이 영국의 재무성 장관이 이걸 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 시장에서 양화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가장자리에 빗금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빗금이 없는 동전은 무효다. 이제 빗금이 없는 동전은 무효다. 갉아내는 건 쉽지만 빗금을 넣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은이 아니잖아요. 주조 동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깎기도 쉽지도 않고 누가 할 일 없이 깎겠어요. 그걸 깎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빚금 질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그래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비효율적인 제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조만간에 이제 빚금 안 하겠죠. 조만간에. 이런 얘기. 그리고 제도라는 건 잘 안 바뀌지만 어떤 결절된 균형이라는 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쿠데타, 뭐 혁명, 아니면 또 우연히 바뀌기도 한다. 아랍의 봄에서 한 몇 년 전에 아랍 국가들이요 막 시민혁명이 생기고 있잖아요. 시민혁명이. 그래서 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왕정이었는데 공화정으로 바뀐다든지 시민들이 막 혁명을 해서 그런 게 바로 결절된 균형이에요. 어느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쿠데타와 마찬가지. 우연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독일 통일을 우연에 의한 통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독일이 통일을 뭐 하자 해서 엄청 물론 서독은 통일을 대비해서 한 20년, 30년 준비를 하긴 했어요. 통일이 될 거에 대비는 했지만 통일이라는 게 계획적인 뭐 루틴에 따라 딱 된 게 아니에요. 동독의회가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동독의회가 이 여행 자유화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을 여행할 때 이제 검문소 검문 필요 없이 여행 허가증 필요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을 가결하면서 의장이 그랬어요. 이로써 그냥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행 자유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허가증 없이도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로써 브란덴부르크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땅. 시민들이 환호하고 젊은이들이 망치 들고 나왔어요. 이제 브란덴부르크 장벽 필요 없는데 검문소 필요 없는데 와가지고 막 부셨어요. 브란덴부르크 장벽을 검문소를 막 부셨어요. 서방 기자들이 그걸 막 타전했어요. 전 세계로. 독일 통일됐다. 통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통일이. 여행 자유화법 통과해서 의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게 통일에 도와서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처럼 막 만나서 긴밀히 뭐 언제부터 통일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연에 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요. 평가해 보시면 1번 아셔야 돼요. 이게 제도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쭉 이렇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왜 안 바뀌고 쭉 지속이 되느냐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쭉 추적을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종단면적 분석이라고 해요. 종단. 시계열적인 흐름을 쭉 분석하는 건 종단이고 공간을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이 두 제도가 왜 요 나라 제도가 왜 유사해졌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건요. 횡단면적 분석이라고 해요. 횡단면은 항상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단은 항상 시계열적인 시간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나라가 오랜 기간 쭉 이 제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제도로 쭉 이거는 종단면적 분석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마다 정책이나 제도의 상위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3번에요. 사회학적 관점은 반대로 요거는 제도의 상위성을 강조한 반면 이거는 제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에요.